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제야고수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어제 오늘은 유럽과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뉴스 정도로 다뤄지고 있죠. 지금같이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급등락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면 고점에 추억 매수하다가 처물려 낭패를 보고 빠지면 겁먹고 손절하고 도망가다가 반등 나오고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못 잡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증시에 최대화되는 관세 전쟁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죠. 또 이 때문에 최근 미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는 전혀 아니라고 했고 둔화는 맞다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려왔죠. 관세에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지갑 얇아지고 소비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장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미국으로만 유입되고 있어 밸류가 비싸서 진짜게 빠져야 할 미증시가 버티다가 최근 이런 핑계로 빠지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중에서 떠들고 호들갑 떠는 것처럼 미경제가 침체로 가서 미증시도 나락하고 할 것이냐? 우리도 이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도망가야 하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고 했죠. 이 경제의 둔화는 분명히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GDP NOW인데요. 미국의 GDP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어제 보면 2%대에서 2.8%로 확 떨어졌죠. 연말에 관세 때리기 전에 미리 땡겨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최근엔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줄어든 건 분명한 거죠. 또 미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다우송지수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지표 다 필요 없고 이 차트만 보면 된다고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최근 박스권 하단을 전전하다가 어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밑에 차트 참조. 즉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었고 지표에서도 나왔지만 무시하고 버티다가 최근 관세 전쟁 노이즈로 이를 핑계로 조정을 줘야 하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즉 시세는 전혀 아니고 조정받을 자리에서 타이밍에서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유럽과 독일에서 역대급 유동성을 푼다 고하죠. 독일은 10년 동안 인프라 투자에 700조를 쓴다고 하고요. 또 중국은 오늘부터 양회가 열렸는데 성장률을 5%로 맞춘다고 하죠. 이는 돈을 푼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럴 국가들이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다시 방출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자산시장의 상승을 의미하죠. 그럼 자산시장은 당연히 증시일 거고요. 돈 풀면 증시 오르는 거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단 화폐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작년부터 부동산에 올인을 하면서 돈을 풀어왔고 이에 증시가 올라온 거고요. 최근에는 한은에서 RP 무제한 매입을 통해서 돈을 풀었고 이게 2월에 마감을 한 뒤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돈을 풀고 있고요. 장은 유동성 효과로 우상향을 할 것인데 당장에는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강하게 쳐올리고 날아가고 한 게 아니고 관세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 변동성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이런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고 있으면 일시가 흔들리던 우리가 흔들리던 간에 장이 빠지면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기회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요 좀 오른다고 해서 막 날아갈 거 아님을 알고 있으니 추억 매수해서 물릴 일도 없는 거고요. 빠지면 손절하고 도망가지 않고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면서 장을 대응하면 좀 오르면 촉했다가 처물리는 거고 빠지면 손절하고 후회를 하고 기회도 못 잡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언론 증권방송 유튜브 등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해주면서 전략을 세워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슈에 움직이는 섹터 종목에 대해서만 올라가니만만 떠들어대죠. 안 그건가요? 개미들이 투자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언론 증권방송 유튜브가 전부인데 하루 종일 봐봐야 맨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만 거론하고 사라하고 하니까 개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대응했다가 변동성에 죄다 깨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은 일반 개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에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했는데요.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지금 본인들의 계좌를 보면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물건을 살 때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살펴보고 사야 하듯이 이바라도 똑같은 겁니다. 본인들이 옥석가리기를 할 줄 알아야만 내 계좌가 불어나는 거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신이 아니니 저도 다 맞추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수십 년 살아남은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암튼 저는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해서 단 한 분이라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있으니 옥석가리기를 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습득을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아래 나스닥 다우송지수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스닥 일봉 2061선 데크로스가 나올 때쯤 전후로 데크로스 이후에는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했죠. 위 네모칸을 보시면 2061 데크로스가 나고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최근에 보시면 데드크로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기술적 반등 영역임을 알 수가 있죠. 또 최근에 설명드린 대로 200일선에서는 반등 영역이라는 것, 또 위 네모칸은 고점에서 1012% 수준으로 빠졌을 때인데요. 보통 이 장은 이 정도 빠지면 10종구는 반등을 줍니다. 해서 지금은 반등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변수가 나와서 더욱 빠진다. 그럼 절호의 기회인 거고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반등 이후 다시 빠질지 여부는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우지수, 운송지수 일봉, 우상향 박스권 채널에서 움직이다가 어제 음봉으로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고 다시 복구될 수 있지만 잘 지켜오던 것을 이탈했다는 것은 그동안 보여줬던 추세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종목별 섹터 흐름. 최근에 우리는 관세 이슈에 따라서 섹터 종목들이 급등락 변동성이 나오면서 난리도 아닌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굳은 심지로 제 갈 길을 가는 놈들도 소리 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 최우선으로 봐야 할 섹터 종목은 바로 관세 전쟁을 이기고 갈 수 있는 놈들이고, 이는 바로 수출 성장이 강하고 또 미국에 공장이 있는 놈들이라고요. 또 경기가 둔화가 되면 고물가에 돈이 없으니 경기 방어도 필수 소비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요. 또 이 놈들 중에서도 수출 성장 미국 공장 이 교집합인 섹터 종목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간첩인 거죠. 아니, 간첩 정도가 아닌 겁니다. 솔직히 말이죠. 암튼 그래서 그 최우선적인 대안인 음식류들이 소리 없이, 굳은 신지로 소리 없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온통 조선 방산 이런 것만 떠들어대니 다른 개미들은 알턱이 있나요?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있고, 아직 초강세는 아니지만 화장품주들이 ODM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조선 방산 전력기기 원전 로봇 이런들 고점에서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있는 거지 별거 있습니까? 최근에 고점에 들어가서 대박 내보겠다고 꿈을 꾸고 있지만 제자리에서 등락 변동성만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전쟁이 끝나고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인데, 여기서 진검승부란 관세가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세 이슈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저놈들은 죄다 빠질 겁니다. 왜냐고요? 우선 기대감과 이슈로 오른 거고, 또 많이 올라서 비싸고요. 또 당장의 실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원 방산 이런 거 지금 기대감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에 대한 실적 수준은 전혀 알지 못하죠.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쫙 빠지고 거품을 빼고 이후 구체적인 수주 실적이 나올 시점에서 다시 공략을 하는 거고, 이때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공매도 타켓은 당연한 거고요. 끝없이 오르는 주가는 없는 겁니다. 왜 이 지저운 애기를 또 하고 또 하느냐고요? 이렇게 해도 분명히 따로 값드시고 굴라렁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살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암튼 잘 새기셨으면 하고요. 코스피는 위와 같은 이유로 2500 피하는 매수 구간이라는 거. 또 오늘 트럼프가 드디어 우리에게 트럼프고를 했죠.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유럽, 우리 일본 등을 때릴 건데 우리를 콕찍이요 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만간 공격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장이 훅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물론 선반영이 상당분되어서 얼마나 충격이 올지 아니면 안 올지는 모르는 거지만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하는 거고, 또 변동성이 나온다면 바닥에서 마지막 악재가 나오는 것이니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남들은 겁먹고 도망하고 하든 말든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장 최고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 장 추이를 보고 알아서 제가 잘 퇴치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준비를 해드릴 것이지만, 그 전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개시한 액입니다. 따로 국밥 드시다가 기회가 왔는데 물려서 기회도 못 잡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스타 종목은 변한 게 없기에 특별히 해드릴 건 없습니다. 참전은 지금은 따분하시겠지만 굵직하게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계좌를 불려줄 주식들 보상을 충분히 해줄 거고요. 처음부터 12월 나온 실적을 보면 여전히 장난 아니죠. 다만 급한 건 없으니 이럴 때 살살 모아두시면 되는 거고, 강조되었던 모비스 글로비스는 조정시 잘 보시면 되고요. 음식료는 하나씩 커지고 있는데 많이 오르면 비중 줄이고 내려오면 다시 채우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점점 싸게 살 종목들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품은 ODM주만 보시면 되고요. 수원 방산 전력 원전 로봇은 잘 아실 거고요. 재건주가 오늘 강했는데 이놈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니 타이밍 다 맞출 수 없으니 바닥에서 사서 수익 낸 건 좀 줄이고 길게 가져가시면 된다고 했죠. 주엉씨 노리시면 되고요. 한한영주는 이번에는 해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했죠. K, 미디어, 기획사를 보시면 되고 주엉씨에 노리시면 되고요. 종목들은 하도 알려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생략하는 겁니다. 건설주도 경기부양과 SMR의 재건, 유업 인프라, 투자 등의 모멘텀이 있기에 쉽게 안 죽고 조정도 올만하면 튀고 있는데요. 주엉씨 노리시면 됩니다. 대장인 현건이만. 증권주도 지수 연동되는 주가라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대형주 거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렁은 기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 기대감은 덜하지만 잘 보셔야 하고, 대형주주 부하는 중소형주로 보시고 쉽게 실적 좋고 밸류가 싸면서 대주주 지분이 많은 놈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후닥은 소우장 2차전지 바이오 플랫폼인데 소장은 삼성향 레거시만 보면 된다고 했죠. 심태, DB하이텍, TLB, 하나머티리얼 등등을 보시면 되는데요. 조정시에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2차전지는 에코포비엠의 양아치 지수로 신뢰를 잃고 모멘텀도 잃어버려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닌 것 같고요. 시간 조정하고 매물 소화하고 점진적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싼 건 아니지만 또 변수가 나와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고 공매도 재개의 쇼커버도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가 더 갈 수 없으니 나중에 대안은 인원뿐이고요. 메이저도 좀 해먹어야 하니까요. 등등 암튼 지금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만 아시고 부담없는 수준으로 하시고요. 차차 추이 보면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시려면 이것저것 볼 것 없고 대표주만 하시면 된다는 거. 바이오 플랫폼은 2차전지의 대안으로 사실상 움직이는데요. 강조되었던 알테, 디가캠, 보로노이, ABL 바이오가 강하죠. 이들은 여기서 더 갈지언정 추세가 아니고 단타, 투단타 영역임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에너지, 화학 등등 많죠. 보호관세에 맞물려 반짝이는 놈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인데요. 추격, 할 건 없고 조정시에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슈화가 돼서 움직이는 알래스카 LNG 테마가 강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조정시 보시라고 강조해드렸는데 배팅이 나오고 있고요. 수익님분들은 넥라인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 게 트럼프가 돈 가지고 와라 하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죠.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추격 매수는 삼가하시고요. 해도 단타, 투단타 정도로만 대응하시는 게 정석인 거고요. 이에 강한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 이장에서 양자컴주들을 사모시라고 강조드렸는데요.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장에서 살 종목들 많죠. 팔란티어, 브로드컴 등등 다 사야 할 놈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단기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절호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놈들 지금 물려있는 개미들 물타기 하고 난리인데요. 혹시라도 물린 분들은 물타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물려 계시고 나중에 제라 사인 드리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싸게 사야만 단가 확 맞춰주고 급반등해서 바로 복구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장장 2시간 넘게 글을 썼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하는 애기 잘 새겨 들으시고 따로 국밥 드시 마시고 잘하셨으면 합니다. 또 지금 최고로 중요한 거 나중에 대박을 위해서 보석을 쌀 때 주투파는데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